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과 같이 오늘도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11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부자 될 수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극복해라 였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예전에는 불경기 때는 그래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 뭐냐면 바로 재고시장이었죠. 재고시장. 그리고 재래 물건들이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데조차도 경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뭔가 살아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경기에도 살아나는 곳이 있는데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고급 아파트나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합니다. 역시 사람은 꼭 잠자야 할 곳이 필요하죠. 그 잠자야 할 곳, 어느 동굴이 좋을까라고 옛날에 원시들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집 중에서는 내가 어느 집에 사는 게 더 좋을지 선호하는 집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집들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바로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강남의 아파트까지 매수했다 그랬죠? 이렇게 강남 아파트 산 것을 제가 자랑한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작은 돈이지만 전 부모한테 받은 돈도 없고 남편도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대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과 또한 열심히 뭔가 촉을 굴려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먼 미래가 불안하다. 그럼 그대로 그냥 눌러앉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시작하는 게 두려우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더 나빠지느니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뭔가는 해보자. 그래서 꿈을 이뤄보자.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작합니다. 2017년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지금 급매물이 사라졌습니다. 급매물이 사라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급매물이 사라지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부동산 침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상황도 너무 어렵고 올해 전부 전망대를 어떻게 내놨어요? 전부 상반기 때는 둔화되거나 아니면 또 하락하거나 하반기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전부 하반기 때는 더욱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 2017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낚시하러 가는 어부가 정말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건져 올려보니 전부 새끼 물고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야 되겠죠? 결론은 힘들이고 시간 낭비해서 끙끙거리면서 올렸더니 전부 다 피레미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한 마리를 잡아도 정말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볼 게 아니라 부분적인 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또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제대로 큰 대여를 낚아서 하반기에도 잠깐 동안이라도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왜 부동산 침체기인데 돈만 있다면 기회가 있는지 이런 걸 썼는데요. 항상 부동산 시장은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원자재 값은 향후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여집니다. 재건축 시장이 아직 재건축할 매물이 많은데 그 매물들이 기존 거보다 더 고급스럽게 지어질 매물들이 많고 이치가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를 수밖에 없다는 가정하라고 따진다면 어떻게 돼요? 돈만 있다면 향후의 결론은 번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그래도 불안하죠. 시청자 여러분 불안할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2017년, 18년 공급가행이래잖아. 공급가행이면 집 떨어지는데 100발백중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다면 뭔가 부분적인 걸 따져야 됩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기준. 어디 읽어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군대에서 제가 아들을 지금 군대 보내놨거든요. 항상 좌우로 흩어져 할 때 뭘 세우죠? 기준! 그러면 기준! 손 들고 세우면 옆으로 싹 퍼지잖아요. 이 기준이 없다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전부 다 망설임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중요한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없다면 어디 물건 사야 돼? 이 지역을 사야 될까? 저 지역을 사야 될까? 망설이고 전부 혼란스럽죠. 머리 쓰다 보면 에이 포기. 내 팔자에 돈복 없나 봐 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은 정말 머리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뭐가 생겨요? 복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준이라는 뭘까? 자, 기준을 세우는데 요런데 가격을 상승한단 말입니다. 기준을 세우는데 지금도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상승할 매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따져봤을 때 이 상승할 매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침체 시에도 강세를 유지해요. 침체 시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가격을 상승한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막 이 역시 가격이 푹푹푹 솟아올라요. 결론은 이런 매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잖아요. 가격 상승할 때는 보니까 다 상승하는데 내 거는 모처럼 1, 2천만 원 올랐더라. 그것도 정말 감지덕지야. 난 너무 좋아. 이러면 할 수 없지만 누구는 2억이 올랐어요. 그럼 배 아프겠죠. 이런 거를 기존에 경험했다면 앞으로 분명한 거는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 상승한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럼 어떤 매물이 상승할까? 기준은 상승한다. 상승한다를 기준으로 뒀을 때 그럼 어떤 매물, 어떤 부동산을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감정연구원에서 부동산 연구원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리 고령자들이 굉장히 부동산 거래를 굉장히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 부동산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고령자들이 선택하는 게 과연 뭐라 그랬어요? 소형이라 그랬어요. 소형주택.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소형주택 하면 전부 다 잣대가 뭐였어요? 기준이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파트 말고 또 매매가 잘 되는 게 있었죠? 바로 뭐였어요?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이 잘 됐단 말이에요. 소형으로. 어떤 목적? 바로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똑같은 매물인데 이거예요. 5억인데 5억이라고 400만 원 못 받겠죠. 5억이어도 최고 받는 게 맨날 200,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들여서 120만 원을 받고 어떨 때는 150만 원을 받아요. 차라리 그럼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5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다세대 연립은 얼마까지 나오냐면 30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는 200에서 잘해야 250만 원이에요. 똑같은 돈 들였는데 더 많이 받는다면 자동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이러다 보니 고령자들이 소형의 연립 다세대를 많이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고령자들은 이런 소형 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선호하고 또 그들이 낳은 바로 에코 세대라고 그러죠. 자, 베이비 부머 세대는 소형. 그럼 에코 세대는 바로 이거예요. 직주 근접 지역의 매물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가 뭐를 선호한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쪽으로 바로 수요자가 흘러가니까. 우리 항상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원리라고 그랬죠. 수요. 그래서 누가 여기를 선호한다더라, 강남 아파트 사고 싶다더라, 이런 마음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 불경기지만 그래도 불변의 원칙, 기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본다면 결론은 베이비 부머 세대나 아니면 에코 세대나 선호하는 게 바로 소형의 바로 직주 근접 지역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그래서 직주근접 지역은 어디예요? 대표적인가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지금 이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 마포지만 상암동으로 보죠. 그 다음에 명동,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원래부터 기획된 도시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생긴 데가 어디예요? 마곡이죠. 이런 지역에서 제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강남에 제일 부촌 아파트가 압구정이나 삼성동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지역까지 노려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곡 내부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해요? 그 바운드리까지 노려보시면 돼요. 저는 돈이 지금 있지만 이런 아파트들 막 사고 싶어요. 지금도 100%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는데 나는 2, 3억 말고 조금밖에 없어 라고 하면 되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결론은 나는 소액이야. 소액. 그러면 결론은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소액. 여러분들 소액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아까 고령자들이 뭘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월세 받을 수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살 때도 싸다고 막 물고기 잡아서 어부들이 좋아하나요? 그거 아닌 거죠. 제대로 뭔가 돈이 될 만한 걸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주근접에 가까운 곳, 특히 정말 올해 하반기에 가격 떨어지는 데 많아요. 분명한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데 많은 데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에요. 그 입주 물량 많은 곳은 또 다세대 연립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싸다고 들어가시면 백발백중 안 돼요. 근데 꼭 싸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도 1, 2천만 원밖에 안 올라요. 그래서 결론은 시청자 여러분은 난 소액으로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직주 근접. 어떻게 해요? 이런 곳. 특히 여기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아요? 개발 호재까지 많은데. 이런 지역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나 지금 돈 없어. 앞으로 불안해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잡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돈 벌 기회가 널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아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직주 근접에 의해서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직주 근접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도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지역이죠. 일단은 소액으로 투자해놓고 나중에 월세로 전환시켜도 굉장히 좋을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개발의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제가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오를 거다라고 해도 양재동 싫어요 하는데 그 바로 양재동이에요. 바로 인재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양재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8분이지만 중요한 건 버스로는 1분 거리라는 거죠. 환승하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지는 17.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49.11제곱미터라서 투룸으로서는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방두개 거실 욕실 3베이 구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이 너무 멋진데 저 멀리서도 눈에 탁 트일 건물입니다. 바로 6층으로서 탑층의 매력을 잔뜩 느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에요. 저렴하죠? 어느 정도? 3천만 원 정도 지금 저렴해요. 여기에서 한 3, 4분, 4, 5분 거리도 지금 3억 7천에 나오는데 3억 1,500이기 때문에 적어도 3천만 원 이하는 저렴하다. 이런 매물 대로변에서 굉장히 26m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로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주거지역,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향후에 금액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직주근접이 임해지만 대로변에 가까우면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저절로 땅값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아파트에 여러 단지가 있는지 아파트와 학군이 또 포함되어 있고 직장이 가까운지 이런 거 따지는데 다세대 주택은 정말 따져야 할 게 뭐냐면요. 대로변에 가까운지, 수요자는 많은지, 정말 추가적으로 호재가 많은지, 내가 개발돼서 아파트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지역은 변함없이 인구가 많이 들어갈 지역인지 그걸 따져야 합니다. 인구가 많이 들어갈 지역.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호재가 많을 지역. 전세시는 3,500만 원 투자, 월세시는 3,120만 원 예상할 때 월세시는 9,700만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주거지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에요. 양재동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역이죠. 양재동 주민들이 들어가고 싶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매물을 들고 나와도 사거리 코너 매물은 거의 없었는데 바로 6m, 8m 코너에 사거리 코너인데 사거리에서 대로변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사거리 코너라는 매물 나온 적이 없어. 더구나 6m, 8m야. 앞에 집이 아니라 또 회사가 있대. 회사하면 퇴근이 하잖아. 그럼 나는 저녁 굉장히 자유로워.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모처럼 사거리 매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겠고요. 대로변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거, 대로변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렇게 대로변이거든요. 양재천도 가깝기 때문에 산책 코스로도 너무 좋아요. 카페촌도 형성이 점점 더 많이 될 거잖아요. 거기다 정말 중요한 거는 개포 주공이 이주 수요가 아직도 3분의 2 정도는 남아있다는 것과 쇼핑몰을 지하 양재역에 보면 쇼핑센터가 아주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개발 호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더블 역세권인데 트리플 역세권이 돼요. 바로 GTX 신호선이 확정이 되었죠. 삼성역까지 한정거장에 가면은 이거예요. 강남역까지도 한정거장, 삼성역까지도 한정거장. 알 먹고 꼭 먹고 다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차츰차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격이 오를 일이 굉장히 높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골 탈퇴할 지역으로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면 지금하고 양재동 확 들려요. 이름이 뭐예요? 어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양재동. 그렇게 된다니까요.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만으로도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다 빼놓고 삼성역에 현대본사, 강남역에 삼성본사, 롯데본사 다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매물도 물론 너무 아름답게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지어질 매물이 되겠고요. 제가 이 매물을 조간들을 딱 보면서 야 멋있구나. 진짜 괜찮다. 나도 살고 싶다. 이걸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조간도 와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3억 1,500만 원이고 전세로 놓으시는 2억 8천만 원 예상하면 3,500만 원 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가보는 거는요. 그 다음 매물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서초동 신축의 상가 이런 거 매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거 딱 짧게 금액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철역에서 2분 거리인데요.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상가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죠. 이 권리금이 뭐로 형성되어 있냐면 인테리어 때문에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인테리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왜 이러잖아. 저기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어서 나중에 권리금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40평대를 쓸 수도 있고요. 10평대를 쪼개서 쓸 수도 있어요. 딱 들어가기 좋은 거는 바로 교대 운동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망권 때문에 호프 측도 좋을 것 같고 미장원도 좋을 것 같고 고시원도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교대역에 보입니다. 교대역에서 2분, 교대 후문이라서 교대 후문이 보입니다. 운동장이 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11평 정도 실평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해요.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월세시는 2천에 110만 원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통으로 틀면 바로 40평이 넘기 때문에 고시원도 굉장히 많아요. 고시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학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매물. 권리금이 붙을 지역에 권리금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매물 오늘 2억 8천만 원짜리 서초동 2분 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궁금하시다면 시청자 여러분 세미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미나 제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얼마예요? 바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02-316-000으로 많이 신청하시면 제가 1:1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